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35살 주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참다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극성스러운 아들사랑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내가 며느리가 되고 남편도 확실히 내 편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6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먹는 것으로 저를 괴롭히시는 게 정말 지독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정말 의도적으로 저만 골라서 그러시는 게 분명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시댁에 가면 항상 남은 찬밥은 제 앞에 놓여져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따뜻한 갓 지은 밥을 드시는데 저만 식은 찬밥이에요. 처음엔 며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반찬들은 일부러 제게서 멀리 두시고 혹시라도 제가 젓가락을 뻗으면 은근히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어머, 그거 비싼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슬그머니 덮개를 덮어버리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두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 아껴둬야 하는데 하시면서 바로 치워버리시고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후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앉아서 함께 먹으려고 하면 어머, 며느리가 어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려고 그래. 얼른 설거지부터 하고 와야지 하시면서 저만 일을 시키세요. 다른 가족들은 편안히 앉아서 과일도 깎아주시고 차도 끓여주시면서 말이에요. 남편과도 이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몇 번 대화를 나눠봤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 며느리가 예민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오히려 서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닐 텐데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만 하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제 편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늦게 시댁에 갔는데 이미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밥 좀 먹을게요 했더니 아이고, 늦게 왔으니 찬밥이라도 먹어야지. 뭐 찬밥도 밥이지 하시면서 정말로 차가운 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따뜻한 국도 있고 반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앞에는 찬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두시면서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지 뭐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그래도 국이라도 데워서 주시지 했더니 아이고, 뭘 그렇게 귀하게 키웠다고 그래. 우리 때는 찬밥에 물 말아서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하시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제가 혹시라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음식을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잡채가 정말 맛있어서 조금 더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이고,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두세 젓가락밖에 못 먹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나눠주실 때도 항상 제 것만 빼먹으시거나 가장 초라한 걸 주시곤 했어요. 한 번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예쁜 목걸이를 사다 주셨는데 제게만 어머, 깜빡했네. 다음에 사다 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란 게 없었어요. 또 어느 때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는데 메뉴를 정할 때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 음식이 나와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일부러 멀리 두시더라고요. 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서럽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시니까, 어른이시니까 남편 때문이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제 자존감이 점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 정말로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 그릇에는 떡도 많이 넣고 국물도 가득 퍼주시더니 제 차례가 되자 어머, 떡이 부족하네. 좀만 먹어도 배부르지 뭐 하시면서 떡 2개랑 국물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떡국에 수돗물을 섞어서 냉장고에 떡 더 있으니까 나중에 더 끓여 먹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대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 똑같이 해주는데 무슨 소리야 하시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하시면서 더 화를 내시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서 말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기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차마 못 가겠고 그래서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이혼해달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2달 정도 별거를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는 이걸 보라 하더라고요. 열어보니 집이며 차며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바꾼 서류들이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다면 그때는 이 모든 걸 다 주고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면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집을 나갔다 온 일 때문에 더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흉보시기도 하고요.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다만 제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 서러워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찬밥을 주시면 어머니 저는 따뜻한 밥이 좋은데 데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멀리 두시면 남편아 저거 좀 이리 가져다 줘 하면서 보란듯이 먹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버릇 없어졌네 하시면서 더 싫어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하시면서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제가 남편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시어머니 앞에서 더욱 약자가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혼자 고생시키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음식 솜씨가 어떤지 보자 하시면서 갑자기 음식을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불고기랑 잡채, 나물 몇 가지를 해서 가져갔더니 한 입 드시더니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이런 걸 음식이라고 해와? 하시면서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에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야 하시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은 분명히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런 걸 음식이라고 하냐고 하시면서 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어요. 친척들이 와 며느리 솜씨가 좋네 하고 칭찬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해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버리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자랑을 하시다니.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친척들이 가시고 나서였어요. 오늘 친척들 앞에서 창피 당할 뻔했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해와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피곤해졌어요. 뭘 해도 맞지 않으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변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다면서 남편한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좀 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하면서 부탁을 하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만 참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도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고 있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던 중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으니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가야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 자리에는 찬밥이 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 찬밥 좋아하지? 하시면서 능글맞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드시고 있는데 제 앞에는 찬밥과 게장 한두 개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게장이 비싸니까 아껴 먹어야 해 하시면서 저만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참다 한 개에 다 달았어요. 그래서 게장을 하나 집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젓가락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그거 아직 안 익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먹다가 뱉어놓은 게 껍질을 제 앞으로 밀면서 여기 살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나 발라 먹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있던 찬밥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도 놀라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네가 미쳤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돌아보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왜 저를 남은 밥 처리하는 게 취급하세요? 그렇게 아까운 찬밥이면 어머니가 드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고 따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셨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막힘없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잠깐만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앞으로 저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데 제가 왜 와야 해요?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집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만 차별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순진했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다른 가족들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먹는 것으로 괴롭히시는 게 정말 심했어요. 찬밥은 기본이고 맛있는 반찬은 절대 제가 못 먹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치워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왜 밖에서 돈을 버냐 하시면서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엄마도 나름대로 애쓰신다면서 시어머니 편을 드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집을 나갔을 때도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주면서 정말로 참을 수 없으면 이 모든 걸 주고 이혼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참기만 했나 싶어요. 물론 시어머니시니까 어른이시니까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특히 오늘 일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먹다가 뱉어놓은 게 껍질을 제 앞으로 밀면서 이거나 발라 먹으라고 하시는 걸 보고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를 뭘로 보고 계신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폭발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참자 시어머니시니까 참자 하면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참으면 제가 정말 망가질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제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으니까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시어머니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착하고 순한 편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며느리가 되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간 원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셔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귀하게 키운 아들을 다른 여자가 데려간 것 같아서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도 정성껏 해서 가져가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생신이나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해드릴수록 더 까다로워지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뭘 바라냐는 식이었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는 기대를 안 하게 되었어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지적하시고 남편한테 불평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일이 터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차갑게 대하시는 건 먹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면 다른 가족들은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저만 혼자서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다 해야 했어요. 처제나 시누이가 와도 언니가 하면 돼 하시면서 저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항상 저만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차 끓이고 해야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손님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데 저만 혼자 일하고 있으면 정말 서럽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시면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억울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아서요. 또 제가 아플 때도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정말 아팠는데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아내가 아프니까 못 가겠다고 했더니 감기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약 먹고 오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약을 먹고 억지로 갔는데 그날도 찬밥에 김치만 주시면서 아픈 사람은 죽도 끓여 먹어야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죽을 끓여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끓여 먹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시댁 가는 게 싫어졌어요.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가서도 온종일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안 좋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산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계속 참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우습게 볼 거고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제 남편도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평소에 순한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걸 보고 정말 놀랐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아무리 해도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 일로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아예 저와 관계를 끊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 자존감과 인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카페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요. 남편 전화인 것 같은데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으니까요.